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소스가 4K라고 해서 굳이 4K로 아웃풋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만드는데 4K 영상으로 아웃풋을 낼 거다. 그러면 4K로 촬영하고 4K로 컴프 만들어서 4K로 아웃풋을 내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난 그냥 FHD로 계속 쭉 만들 거다 하시면은 그냥 4K 촬영 소스여도 1920에 1080으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29.97로 하시고 OK 눌러주세요. 그러고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넘버링 불러오시고요. 이번에는 지금 컴프 사이즈보다 영상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작게 줄여주셔서 왼쪽에 원본, 오른쪽에 타임 리매핑, 타임 리매핑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듣기 귀찮으신 분들은 아까 전에 만들었던 텍스트 그냥 그대로 복붙하면 되겠죠? 네,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은 새로운 컴프를 만들었는데 아마 듀레이션은 자동 설정돼서 저처럼 똑같이 보이실 건데요. 원래대로라면은 영상 길이가 여기 끝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반토막 되어 있어서 이렇게 컴프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맞나요? 맞는지 확인할게요. 오, 네. 맞죠? 깜짝 놀랐네요. 화면 한번 살짝 이미 지금 472 그 타임라인 짧으신 분들은 그냥 짧은 채로 해주시면 돼요. 네, 원래는 저처럼 보여야 맞습니다. 네, 이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친구를 강제로 2배로 늘려보겠습니다. 타임 스트레치에서 네, 원래 길이대로 늘리면요. 재생해 볼게요. 지금 조금 느린데 지금은 30 FPS의 컴프라서 원래 있던 소스들이 압축되어 있는 거라서 조금 그 우리가 하이마트나 뭐 그런 롯데마트 그런 가전 전자제품 TV 코너에서 볼 수 있는 엄청나게 생동감 넘치는 영상들 있죠. 뮤직뱅크 영상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2배로 늘린 영상은 아마 왼쪽에 비해 슬로우하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비해 확실히 천천히 재생되는 게 보이시죠? 이 컴프가 수용할 수 있는 FPS는 지금 저쪽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로 영상의 길이가 아까 전에 압축되었던 거고요.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압축되었던 거고, 원래대로 길이를 늘리게 되면은 30fps에서 지금 프레임이 2배이기 때문에 영상의 길이가 2배가 되는 거예요. 프레임이 2배라서 영상의 길이도 2배다 라고 그냥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어렵고 헷갈리는 개념인데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핸드폰에서 잠깐 핸드폰 한번 켜보실게요. 핸드폰에 저희 갤럭시는 모르는데 갤럭시에도 혹시 슬로우 모션이라는 카메라 탭이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갤럭시 손 들어볼까요? 슬로우 모션이라는 탭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있어요? 오, 네. 슬로우 모션이라고 한번 눌러보시면요. 일단 아이폰은 120프레임부터 나타나는데 갤럭시는 제가 잠깐 갤럭시 폰 한번 볼게요. 옵션 같은 게 있어요? 이 되는 거라고 인식을 하시면은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재생되다가 해당 구간에서만 이렇게 길이를 늘려서 스트레치해서 타임 리매핑을 해서 이렇게 촬영된 게 갑자기 이렇게 천천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기능인 거예요. 말이 너무너무 많았죠? 일단 컨트롤 Z해서 네, 요 구간에서 이제 타임 리맵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은 이유로 여기에서 이제 1프레임으로 가시면은 2라고 노출되는 게 이 영상이 지금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강제로 드랍되어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제 여기서도 타임 리맵을 걸어볼게요. 타임 리맵 거시고 내가 방금 갤러리에서 재생된 것처럼 어떤 한 구간에서만 슬로우 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내가 먼저 인점 아웃점을 잡고 걸어오는 게 너무 답답하니까 걸어오는 걸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게 해볼게요. 인점 아웃점 잡고 한 3개 정도 키프레임 있어야겠죠? 앉을 때 천천히 걷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걸어오는 구간이랑 앉을 때 구간까지 3개의 키프레임을 잡았고요. 제가 손을 흔들 하던 게 갤러리에서 천천히 나타났던 것처럼 의자에 앉을 때 천천히 앉게 만들어 볼게요. 지금 리와인드 소리까지 들어갔는데 이 정도로. 이게 4K 영상이라서 프리뷰가 조금 느립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타임 리맵을 하면은 아이폰도 이거랑 똑같이 구간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당 구간에서는 천천히 의자로 이동하게 이런 식으로 리맵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구나 스포츠 중계를 보실 때도 한번 골을 넣거나 공을 찼을 때 바로 슬로우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건 이제 슈퍼 슬로우 모드로 촬영을 해서 1초에 1초에 몇백 프레임 이상 찍어가지고 프레임을 굉장히 많이 찍은 다음에 슬로우 모드입니다 하면서 노출시켜줄 때는 영상의 길이 자체를 굉장히 많이 늘려서 천천히 보이는 것처럼 만드는 게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1초에 FPS가 많으면은 프레임이 많이 찍히기 때문에 슈퍼 슬로우 모드로 편집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개념입니다.
영상도 한번 왔다 갔다 해서 어까 문자를 만들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글 홀드 키프레임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풍경 이미지도 괜찮아요. 이렇게 다 정가운데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몇 개는 이렇게 좌우에 세팅해 줄게요. 소스가 남으신 분들은 좌우로 이렇게 조금 더 세팅해 주시고요. 나머지 소스들은 이렇게 가운데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3-4개 정도. 카메라
카메라를 만드시는 방법은 일단 빈 타임라인에서 New에 여기 카메라라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New의 카메라.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알트 3개를 다 누르시고 C를 누르시면 됩니다. 3개를 다 누르시고 C를 누르시면은 카메라 세팅이 떠요. 네, 일단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앱팩에서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가상 카메라고요. 여기 보시면 내가 여기서 미러리스 DSLR 촬영을 해봤다. 손 들어볼까요? 세 분이시죠? 네, 그럼 이제 세 분은 렌즈에 관한 내용 아니면 피사계의 심도 아니면 뭐 초점 거리, 조리개 이런 용어들을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전문 카메라를 만져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용어들이 되게 익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중요한 단어들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카메라를 만들 때 이런 세팅들 체크 안 하고 그냥 오케이를 하기 때문에 그냥 아셔야 되는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카메라 타입에 원노드 타입, 투노드 타입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앱팩에 있는 카메라 기능에 원노드 그리고 투노드 타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투노드 카메라로 되어 있는지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입은 지금 투노드 타입으로 해주시고요. 요거는 보통 건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무시. 보통은 확인 안 하고 그냥 바로 OK를 누르시고요. 여기서는 그냥 용어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조리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냥 용어만 아시면 됩니다. 에퍼처랑 F스탑은 요거는 조리개 블러 수치 값이에요. 조리개 값을 조절해서 블러를 뭐 초점을 흐리게 할 거냐 선명하게 할 거냐 블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블러. 그리고 이 카메라 만들면은 옵션 정할 수 있어서 그냥 여기선 세팅 안 하는 편이에요. 여기 F스탑은 조리개의 스탑이에요. 그래서 몇 단계로 할지 조리개 수치를 몇으로 할지 이거는 우리가 카메라 렌즈 살 때 확인을 할 수 있는 스탑입니다. 블러 레벨은 뭐 블러 수치를 얼마나 할지 이런 거고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요거기 때문에 요거랑 뎁스 오브 필드 아셔야 되는 단어가 여기 에퍼처 조리개랑 뎁스 오브 필드 피사계의 심도 카메라 용어예요. 이거는 뎁스 오브 필드랑 15mm는 이제 풍경 사진 찍을 때 뭐 롯데월드 월드타워 뭐 아니면 벚꽃 풍경 이런 거 찍을 때 찍사들이 찍는 게 15mm 뭐 저런 관광 모드로 찍겠죠. 또 아니면 고프로 같은 거. 그래서 보통 관광에서 준망원 수준은 2사에서 100 정도. 요 정도가 관광에서 준망원, 망원으로 가는,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줌을 많이 할 수 있는 렌즈고요. 50mm는 우리 인간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준 시각이에요. 그래서 50mm이 우리 눈으로 보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앱팩에서는 보통 24를 활용을 합니다. 이거 보통은 건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중에서 여친 렌즈로 유명한 밀리미터가 이제 80 정도, 85mm인 렌즈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백통, 망원 렌즈, 숫자가 낮으면 관광 렌즈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 그냥 24로 할 거예요. 24로 체크하시고 항상 이거는 세팅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OK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화면상에서 변한 건 없는데요. 카메라 옵션을 한번 열어볼게요. 카메라 옵션은 참고로 카메라 레이어 누르시고 A를 2번 누르시면은 카메라 옵션 단축키가 다 뜹니다. 아니, 카메라 옵션들이 떠요. 카메라 레이어 누르고 AA 누르시면 카메라 옵션 뜹니다. 네, 이제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 뎁스 오브 필드랑 포커스 디스턴스
에퍼처, 블러 레벨. 네,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줌은 말 그대로 카메라의 줌을 당길 수 있는 수치값이에요. 딱히 이거 안 적으셔도 되는데 그냥 들으시면 돼요. 뎁스 오브 필드는 피사계의 심도값, 그러니까 아웃포커싱 모드, 인물 사진 모드를 키느냐 끄느냐입니다. 아니 벌써 20분인데 10분 쉬었다가 다시 설명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투노드 카메라 말고 원노드 카메라로 만들어 볼게요. 보통은 작업할 때 투노드로 하는데 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의 유무 때문에 내가 카메라 작업할 때 원노드로 할지 투노드로 할지 결정하시는 타입도 많아요. 근데 막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카메라 무빙이 조금 달라질 뿐이에요. 네, 원노드 카메라에 레이어 누르시고 깔때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투노드 카메라랑 다르게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옵션이 없습니다. 옵션이 하나 빠진 거죠. 차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투노드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있고 원노드는 없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기 원노드 카메라를 움직이면요, 원래 투노드 카메라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범위도 같이 움직였는데 원노드 카메라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포지션 그 자체로 카메라의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카메라 경로를 한번 살짝 해볼게요. 경로를 원노드 카메라는 제가 카메라 회전을 했을 때 포인트, 아까 전에 제가 투노드 카메라에선 제가 카메라 기능으로 로테이션을 했을 때 여기 로테이션 수치가 안 바뀌고 오리엔테이션도 안 바뀐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수치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옵션이 없기 때문에 이 각도를 담당하는 옵션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다시 대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노드 카메라는 내가 해당 구간을 카메라로 보여줄 때 만약에 루피가 강제로 회전되고 강제로 막 루피의 옆모습, 뒷모습 이런 게 노출되지 않고 싶을 때 이럴 때 원노드 카메라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회전의 영향을 제대로 안 받기 때문에 그냥 오리엔테이션으로 강제로 이렇게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도리도리 하는 것처럼만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루피를 좀 덜 회전을 강제로 시키고 싶지 않을 때 원노드를 사용하고요. 일단 오늘은 투노드를 사용할 거라서 투노드에서 만약에 키를 잡으면은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이제 두 개의 키프레임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회전이랑 같이 영역이 확장되는 거라서. 네. 하실 때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막 카메라를 움직였더니
이제 보여지는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루피가 고정이 아니고 막 바뀌어요. 그래서 투노드 카메라는 이게 단점인데 내가 가운데 있는 루피만 딱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세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카메라 세팅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투노드 하실 때는 이렇게 보여지는 곳까지 화면이 움직이기 때문에 초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초점이랑 화면 잡기. 지금 가운데에 보여지는 루피가 계속 달라지죠. 네. 그래서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직접 카메라를 무빙을 해보셔야 이해가 가장 빠르세요. 일단 설명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직접 저처럼 루피를 각자 갖고 오신 레이어드를 세팅을 하실 건데, 하시는 방법은 양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은 일단 포지션은 Z 포지션을 0으로 두시고요. 액티브 카메라에서 일단 투 뷰로 바꿔주실게요. 여기 컴포지션 창 우측 하단에 원 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를 투 뷰로 바꿔주세요. 카메라 보시려면은 뷰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탑 뷰든 뭐 아니면 사이드 뷰든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탑 뷰로 볼게요. 투 뷰 눌러주셔서 뷰어를 하나 더 켜주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 보이는 게 막 백이나 라이트다, 막 좀 나랑 다른 거다 하시면은 탑이 제일 보기 간단합니다. 투 뷰 바로 옆에 여기 뷰 누르셔서 탑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탑으로 바꿔주셨으면은 이제 가운데에 아까 배치했던 캐릭터들이 있죠? 하나하나 눌러주셔서 Z 포지션의 수치값을 200, 400, 600 이런 식으로 각각 200 이상 정도 차이가 나게 세팅을 해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0, 양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은 0이에요. Z 포지션 0, 그 다음에 200, 400, 600, 800, 1000 이렇게 200 이상 차이 나게 세팅해주세요. 그러면은 탑뷰에서 봤을 때 수치가 높은 친구들은 카메라보다 저 멀리 있습니다. 이렇게 Z 포지션 세팅해주세요. 좌우도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수치값을 직접 마우스로 움직여 보시면은 탑뷰에서 봤을 때 얘가 그냥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나한테 가까워지면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면은 이제 나한테 가까워져요. 내가 이제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카메라라고 생각하면은 저기 뒷자리에 있는 분들이 1000이고 제 앞자리에 있는 분들은 뭐 마이너스 0 정도겠죠? 포지션 세팅 해주시고요. 캐릭터가 가운데에 겹쳐 있으신 분들은 좌우로 싹싹싹 살짝 안 겹치게 좌우로 살짝 벌려주세요. 살짝만 벌어줘도 됩니다. 이거 꺼볼까요? 카메라 뷰어가 까매야 좀 잘 보이거든요. 이거 한번 꺼볼까요? 탑뷰 누르고 컴프 배경 색깔 검정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시고 컴프 색깔 배경이 검정이어야 카메라 노드 잘 보입니다. 세팅 다 되셨죠? 됐으면은 한번 저랑 같이 하나하나 세팅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노드 카메라 이제 만드신 거 켜주시고요.
일단 카메라가 저 뒤에 가 있을 텐데, 일단 카메라 상단 메뉴에서 하시는 방법은 단축키, 일단 상단 메뉴엔 요거 3개예요. 요거 3개가 로테이션, 패닝, 틸트. 로테이션은 회전, 패닝은 상하 좌우, 틸트는 위아래. 네, 이렇게 C 누르시면은 각각의 아이콘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카메라 한번 줌 한번 당겨 보시고, 컨트롤 Z 또 C 눌러서 로테이션 한번 해보시고, 네. 이렇게 로테이션도 해보시고, 컨트롤 Z 또 막 상하 좌우 패닝도 해보시고, 이렇게 줌인도 해보세요. 아, 세 번째가 줌인이네요. 달리예요, 달리. 그러면은 내가 카메라 움직였을 때, 아, 카메라가 이렇게 탑뷰에서 봤을 때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를 만졌을 때 포지션 값이랑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수치 값이 막 달라지는 것도 지금 인지가 되셨죠? 네. 이제 카메라 옵션에서 줌이랑 초점 거리를 한번 맞춰볼게요. 일단 카메라가 이렇게 탑뷰에서 봤을 때 뒤에 있을 텐데, 줌 여기 있는 줌 수치를 한번 올려볼게요. 줌 수치 값을 이렇게 한번 올려주세요. 내가 맨 뒤에 배치시킨 레이어에 맞게 탑뷰 보시면서 이렇게 세팅해주세요. 네, 이렇게 맞춰주셨으면은 지금은 줌만 한 상태라서 초점거리가 지금 원래 기본 세팅되어 있는 Z 포지션인 0인 친구한테 맞을 텐데요. 이제 밑에 있는 포커스 디스턴스 수치 값을 이렇게 높여볼게요. 높이면 높일수록 탑뷰에 있는 핑크색 라인이 위로 가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럼 저기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지점이랑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수치값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내가 맨 뒤에 배치해 놓은 루피가 선명해지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뎁스 오브 필드 누르시면은 이렇게 피사계의 심도가 켜졌다가 꺼집니다. 이거는 ON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밑에 있는 에퍼추어, 여기 조리개 블러 값도 수치값 이렇게 줄여보시면은 블러를 많이 할지 적게 할지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리개 구경을 여는 거랑 똑같아요. 픽셀이라고 되어 있죠? 조리개를 열면은 아웃포커싱이 잘 돼요. 카메라 상식인데요. 여기 에퍼추어가 조리개라는 의미라서 이 픽셀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치값이 크니까 조리개 구멍이 커지고 있다, 조리개가 열리고 있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조리개가 열면 열려질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 블러가 잘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블러 레벨은 100%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조리개로 블러를 만든 거를 훨씬 더 빠르게 날릴 수 있는 방법인데 굳이 안 건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세한 블러 수치를 좀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리스 쉐이프는 조리개의 구경 모양이죠.
블러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건드셔도 되고 안 건드셔도 되는데 나중에 카메라 기능을 내가 좀 많이 활용을 한다 싶으실 때 패스트 렉탱글 말고 좀 이런 도형이 있는 모양으로 하시면은 블러가 조금 더 멋있게 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그럼 이제 줌이랑 그러니까 내가 줌된 화각이랑 초점 거리가 이제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달리 아웃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달리 아웃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멀리 있을 땐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점점 들어오면서 중간에 있는 레이어들이 초점이 맞으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루피가 선명해지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다 세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랑 포지션의 키를 먼저 잡아주세요. 키프레임 잡아주시고 뒤로 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상단 메뉴에서 여기 세 번째 메뉴 달리죠. 달리는 이제 줌 아웃이랑 다르게 카메라 본체 자체가 앞뒤로 간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달리 아웃 여기 버튼 누르시고 키보드로는 C 누르셔서 위아래 화살표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마우스를 아래로 하시면은 카메라가 뒤로 가죠. 뒤로.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요 앞 친구들이 보이게 이렇게 앞에 있는 친구들이랑 딱 맞아 떨어져서 앞에 있는 친구들이 선명해 보이게 이렇게 키를 잡아줄게요. 그리고 재생해 보시면 앞에 있는 친구들이 선명했다가 이제 점점 초점 거리에 맞게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키프레임도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달리인이 됐을 때 마지막에 인상을 찌푸리는 루피가 나타나게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줌 한번 키프레임 찍어보세요. 이라서요. 10분 쉬시고 이제 쉬는 시간 끝나면 숫자로 들어가 볼게요. 공간에 글씨를 배치해서 글씨에 정확하게 초점이 맞게 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글씨 타이포를 써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글씨들이 다 보이게 나타나게 할 건데요. 일단 공간이랑 키를 한번 보실게요. 방금 전에 배치했던 것처럼 Z 포지션을 점점 수치값을 줘가지고 하나라는 글씨가 맨 앞에,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탑뷰에서 봤을 때 저렇게 배치를 했고요. 마지막에는 초점이 다 선명해지는데 이건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에 조리개 값을 닫았어요. 그럼 처음에는 아웃포커싱이 진행되다가 나중에는 조리개 수치 구경이 원래 열려있었 조리개 수치가 클 때 조리개 구경이 열려있을 때는 인물사진 모드 아웃포커싱이 연출이 되다가 수치값을 낮추면은 조리개 구경이 닫아지기 때문에 아웃포커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포커스가 날아갔던 게 다시 선명해지는 거죠. 이렇게 키를 잡으시면 되는데요.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미리 해보시고요. 지금 카메라 너무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저랑 같이 동시에 진행해 볼게요. 일단 이번에는 Z 포지션 값이 1000 이상 차이가 나요. 지금 하나라는 친구는 0, 둘은 1000, 셋은 2000 이런 식으로 1000 이상의 단위로 화면상에서 각자를 비쳤을 때 다른 글씨들이 안 보일 정도로 높은 수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일단 텍스트 먼저 적어야겠죠. 네, 새로운 컴프 만들어 주시고 카메라 워킹이라는 새로운 컴프 만들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라는 글씨 써주십니다. 배경은 그냥 하얀 거로 만들어 주시고요. 배경은 3D 박스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적어 주십니다. 다른 글씨 쓰셔도 돼요. 글씨 써주신 분들은 3D 박스 활성화 하시고 P 누르셔서 하나는 제자리에 있고 둘부터 Z 포지션에 1000, 셋은 2000, 넷은 3000, 다섯은 4000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투 노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시프트 3개 다 누르시고 C 카메라에 C죠. 투 노드 카메라로 OK. 그리고 뷰어는 2개. 네. 하나는 액티브 카메라, 하나는 탑뷰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정갈하게 세팅이 된 친구들이 있고요. 여기서 글씨들을 좀 좌우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라는 글씨는 저 오른쪽에, 셋은 왼쪽에. 근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글씨가 조금 입체적으로 보이게 살짝 돌려줄게요. 로테이션을 이렇게 좀 삐뚤삐뚤해서 해보이게. 이 친구들의 로테이션 뭐 X, Y, Z 다 해도 상관없겠죠? 살짝 눕혀지거나 살짝 뭐 그런 식으로 탑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비스듬해 보이게 세팅을 해주십니다.
여기까지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 세팅을 초점거리를 하나에 맞춰서 세팅을 해주세요. 지금 아마 딱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리개 값을 그냥 높이면은 나머지 친구들이 안 보이게 되겠죠? 간단하게 조리개 값만 높이면 돼요. 왜냐면 하나는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초점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조리개의 수치를 높여야 조리개의 구경이 열리고, 그러니까 조리개가 이렇게 닫혀 있는 모양이었다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야 블러가 잘 돼요.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달리 인을 해볼까요? 그냥 대충 마우스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달리 인을 해서 로테이션이 돼야 저 둘이라는 친구가 보이겠죠? 이렇게 카메라가 둘이라는 친구를 비춰야 이렇게 보이겠죠? 마우스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이제 키프레임을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세팅이요? 네. 세팅 지금 조리개 값만 높였어요. 여기 이거 맞나요? 네. 네. 지금 한 600 정도 수치를 높였는데요. 그냥 저 뒤에 있는 글씨들이 안 보일 때까지 수치값 높여주시면 돼요. 카메라를 조금 뒤에, 이번엔 좀 뒤에서 시작해볼까요? 좀 줌아웃 된 상태에서 초점거리를 지금 이렇게 지금 초점이랑 줌이랑 같이 되어 있는데 줌 수치만 이렇게 살짝 높여서 하나라는 글씨가 화면에 좀 가득 차 보이게 이렇게 바꿔볼게요. 초점거리는 하나 레이어에 맞춰지게 그러니까 줌 수치만 높이시면 돼요. 이미 초점거리랑 줌이 다 하나에 맞춰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줌 수치만 먼저 높여주십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트랜스폼의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랑 포지션 수치 키프레임 찍어주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키프레임 한번 찍어보면서 카메라 워킹 만들어 볼게요. 줌 수치 높여주셨죠? 네. 여기 보시면 원래 예제가 1초 구간으로 1초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1초부터
1초로 일단 키프레임을 옮겨주세요. 1초에는 하나라는 글씨가 뜨게 키프레임을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엔 2초로 가셔서 타임코드 누르시고 2 하고 점 엔터 하시면 2초로 가져요. 여기서는 이제 둘이라는 글씨가 보이려면은 일단 회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셔서 지금 둘이라는 레이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일단 각도를 일치시켜 줘야겠죠. 여기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의 각도를 일치시켜 주시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달리 인이 들어가면은 보이겠죠. C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맞춰주십니다. 둘이라는 글씨가 보일 때까지 이렇게. 그럼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둘이라는 빨간색 선이랑 핑크색 라인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맞물려 있죠. 그래야 둘이라는 글씨가 선명해 보여요. 여기는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줌에 관련된 그냥 확대가 이 정도 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핑크색 라인이 레이어에 맞춰지는 게 중요합니다. 핑크색 라인만 맞춰주세요. 그러면 키프레임 찍힌 게 이제 하나에서 둘로 갈 때 이렇게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둘이라는 글씨에 맞춰지게 되죠. 이제 3초로 가서 셋이라는 글씨에 맞춰볼게요. 그리고 이거 카메라 워킹 하실 때 여기 탑뷰에서 건드시면은 요거 세팅 자체가 카메라 워킹이 되는 거라서 꼭 여기 액티브 카메라가 활성화된 여기에서 카메라 워킹 해주세요. 이제 여기서 또 카메라를 회전해서 셋이라는 글씨를 비춰주게. 여기서 먼저 여기에 있는 각도랑 일치시켜 주시면 되겠죠? 얘랑 평행하게. 그럼 여기 셋이라는 글씨 보이죠? 이 친구를 향해 이제 카메라 워킹을 주면 되겠죠? C 눌러서 패닝으로 가로 맞춰주고 달리 인 해서 이렇게 셋이라는 글씨가 가까이 보일 때까지 이렇게 초점거리는 핑크색 라인이 셋에 올 때까지. 그리고 화면 중간에 글씨가 이렇게 맞춰지게 하시면 좀 더 깔끔하겠죠? 엔터 옆에 그리드 세이프 라인 키셔서 글씨가 가운데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세요. 평행도 맞춰주시고. 네, 여기까지 셋 되셨으면은 4초로 가서 반복해주면 됩니다. 회전 먼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찾아야겠죠. 로테이팅 먼저 넣어주고 패닝 다음에 달리 인.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5초로 가셔서 다섯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초 구간에서는 여기 트랜스폼의 리셋 버튼 눌러주세요. 안 되신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 질문 주세요.